한강이 80년대까지만 해도 모래가 다 침식을 해서 쌓여 있는 공간이었고, 그래서 강수욕이라는 표현을 실제로 썼었대요. 그래서 여름에는 멀리 피서를 가는 게 아니라 한강에서 강수욕을 하자라는 뭐 기사도 되게 많았고, 아, 우와. 지금 한강 수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고정이 돼서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보가 상단에 하나, 하단에 하나가 이제 설치가 되었고, 그것들 때문에 이제 수심이 굉장히 깊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디자인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샤르 블럭에다가 제가 지금 한천 제 사이트에서 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물을 한번 쫙 흘려봤어요. 음. 저는 사실 이게 다양한 갈래로 물갈래가 나눠지면서 이렇게는 고정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서만 엄청나게 다양한 물길들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가운데 공간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위에가 아, 주저앉으면서 우프 파인 모양이 생기더라고요. 음, 사람이 가운데에 딱 섰을 때는 주변에 보이는 풍경은 잠시 사라지고 집중하게 되는 거는 저렇게 생겨난 새로운 구멍들 그 아, 안쪽 또 아래 바닥 쪽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대건물은 이제 부분이 저렇게 움푹 파여 있어요. 아, 졸업 전시가 아무리 조금 비교적 짧은 뭐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특히 초반 단계에서는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찾아보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유를 가지고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한 과정들이 졸업 전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더 여유 있고 하지만 깊이 있고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고 싶은 열정으로 프로젝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유, 저는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재학 중이고 이제 졸업하게 된 이상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고려대학교 건축학과에서 인상 깊은 작품 한 세 가지 중에서 한 분께 연락이 닿아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요. 프로젝트 제목은 랜드 오브 코익지스턴스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상헌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제 프로젝트는 말씀해 주신 대로 공존의 땅이라는 프로젝트이고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졸업 전시를 준비하면서 주목했던 점은 우리가 도시 속에서 보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거였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 도시 내에서 굉장히 인간 지배적이고 인간 중심적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우리 인구가 도시 속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맞는 걸까라는 의문에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그림을 내가 하나 그리고 시작을 했었어요. 우리는 콘크리트와 철과 유리로 된 우리만의 인간의 영역을 만들고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영역을 완벽하게 분리를 시킴으로써 사실은 그 안에 고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고립되었을 때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 문제와 최근의 팬데믹이라던가 슬럼화 문제 등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멸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자연과 다시 올바른 관계 맺음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조금 집중한 프로젝트입니다. 아,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 이 중요한 주제가 되겠네요. 서울이라는 공간도 사실은 도시 개발이 1960년대 후반부터 계속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공간이고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당연한 듯이 자연을 인간을 위해서 이용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 원래과 임야였던 곳이 이제 주거 건물이 올라가고 또 아, 하천이었던 곳 다리가 생기고 하는 것들이 서울 전반에 걸쳐서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 자연 위에 군림하는 인간으로서 도시를 형성을 했던 거죠. 이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강남이죠, 그죠? 네, 저 강남 맞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건 제가 처음 보거든요. 왼쪽 안에 청계천입니다. 청계천. 청계천이요? 네. 청계천 맨 처음 공사할 당시에 거기 위에 이제 다리 만들어서 복귀하는 과정이었고 그걸 이제 나중에 다시 청계천으로 재탄생한 이게 그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그 역사 지도랑 역사 사진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 사진이. 그래서 이런 풍경들을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 한강이라는 공간에서 이것들을 굉장히 옛날 1980년대부터 봐왔는데 사실 이게 모든 게 자연을 생각해서 저희가 공원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녹지 공간이 인간만을 위해서 조성된 것인데 이게 오히려 자연과 인간을 구분짓고 있는 장벽으로서 기능하지 않는가라는 게 제 문제 제기였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저 모래 사장 같은 경우에는 한강이 원래 저런 식으로 되어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한강이 80년대까지만 해도 모래가 다 침식을 해서 쌓여 있는 공간이었고, 그래서 강수욕이라는 표현을 실제로 썼었대요. 그래서 여름에는 멀리 피서를 가는 게 아니라 한강에서 강수욕을 하자라는 뭐 기사도 되게 많았고, 아, 우와. 또 익숙하게 연출되던 풍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강에 지금
그 수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때에도 그렇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했었나요? 수위가? 지금 한강 수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고정이 돼서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보가 상단에 하나 하단에 하나가 이제 설치가 되었고 그것들 때문에 이제 수심이 굉장히 깊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 때는 아마 그 공사를 하기 전일 거예요. 아,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많이 바뀌었을 거고 아마 평상시 수위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한강보다는 많이 낮았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기하다. 저희 뭔가 메타포적으로 갖고 온 이미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한강의 모습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사이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사이트인데 굉장히 이런 도시 개발에 엄청난 이 집중되어 있는 공간 속에서 되게 어색하게 보이는 콘크리트 덩어리 하나가 있어요. 네이버 지도에서 딱 펴서 보면은 엄청 두드러지게 딱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탄천이 한강과 만나는 하류 지점이고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과 코엑스 한창 얘기가 되고 있는 현대차 GBC를 이제 아우르는 잠실 종합 이제 마이스 단지 지구 한가운데에 위치한 공간인데 저게 어떻게 보면은 잠실과 또 압구정과 강남과 이런 지역은 서울 도시 개발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건물들이 올라오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도시 개발을 하기 시작했던 공간인데 근데 거기에 저렇게 엄청난 저거 1.2km의 폭은 100m 정도의 그래서 저게 뭐지? 저기는 왜 저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지가 제 관심사였고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잠실이 원래는 섬이었어요. 그래서 송파강이라고 해서 그 한강과 송파강의 지류로 두 개가 나뉘고 그 사이에 있던 거대한 모래섬이 잠실 섬이었거든요. 와. 그래서 이제 잠실 섬이기도 하고 워낙 범람이 많이 되던 지역이라 언젠가 한번 또 분리가 되어서 저 구리섬이라고 되어 있는 섬으로 또 분리가 되기도 했었어요. 매년 와. 홍수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으로 바뀌는 섬이었는데 이제 강남 개발을 하면서 이 땅에다가 본격적으로 아파트를 짓고 또 애초부터 스포츠 컴플렉스를 지으려고 하는 정부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를 그냥 둘 수 없잖아요. 매년 범람이 너무 많이 되는 곳이니까 저기를 콘크리트 뚝을 쌓아가지고 전체를 둘러버린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땅이 이제 더 이상 모래로 이루어진 땅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서울에서 발생하던 생활 쓰레기였던 연탄재랑 이제 다양한 흙들, 이제 한강에서 퍼내린 흙들을 거기다가 간단히 다져가지고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만들어진 땅이 이제 저희가 현재 잠실인 거고 원래 흐르던 송파강, 그러니까 한강의 원래 본류였거든요. 네. 그거에 남은 흔적이 지금 석촌호수입니다. 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석촌호수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때 매립을 하면서 가운데 거기가 움푹 빠져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다 흙을 채워도 이제 흙이 안 설뜨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여기를 그냥 호수로 만들어 버리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석촌호수라고 합니다. 되게 재밌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코엑스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개발이 되었고 코엑스와 이 잠실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그때 이제 88 올림픽 전에 이제 아시안 게임 이랑 포함해가지고 같이 뭔가 대한민국을 보여줄 수 있는 세계의 대한민국을 보여줄 수 있는 업무지구이자 아파트, 스포츠 컴플렉스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했던 거였죠. 근데 코엑스는 언제 K에서 C로 바뀌었을까요? 이거 보살래 제가 했었는데 지금은 기억나네요. 맞아요. 언제 한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도엄운동장과 코엑스 사이에 있는 저 거대한 콘크리트 블럭 이제 사이트이고 여기가 실제로 지금 현재 저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 사진입니다. 현재 위성 사진이고 왜 저렇게 여기 지금 해놨지? 주차장이에요. 잠실 종합운동장이 주차장이고. 그래요? 네. 되게 그래서 어색하고 저게 크고 이상한데? 맞아요.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주차장 기능을 하려고만 지은 게 아니라 저 잠실 땅 자체가 무너지지 않게끔 홍수가 범람해도 그 안으로 물이 새지 않게끔 거대한 이제 뚝을 만들면서 형성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애초에 스포츠 콤플렉스로 계획을 했으니까 거기를 이제 넓게 확보를 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어색하고 저 도시 풍경에서 저렇게 빈 땅이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생긴 거거든요. 이런 데가 있다고? 이게 왜 있지라는 의문을 품고 가서 사진을 찍고 답사를 해봤더니 이렇게까지 넓은 땅이 필요한가? 그러니까요. 이 뒤쪽은 전부 다 이제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뭔가 잠실강과 이 거대한 콘크리트 블럭이 있고 근데 그 옆에 이제 탄천이 흘러요. 이 탄천이 성남에서 넘어와서 한강 본류로 합류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물이 계속 흐르고 그 옆에 자전거 도로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공존을 하고 있는데 성남 쪽은 탄천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2006년부터 성남에서 이제 한강 수질 관리를 한다고 시작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수질관리구역도 세우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보존이 잘 돼 있는데 아까 보셨던 사진에는 그냥 물만 직선으로 똑같이 흐르고 있잖아요. 여기가 분명히 만 넘어가고 습지가 조성이 되게 잘 돼 있고 새들이 날아오고 심지어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구역은. 근데 여기는 왜 그러지? 한강과 이 탄천을 잇는 딱 제일 중요한 공간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버려져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 단면 보시는 것처럼 위쪽 단면에서는 이제 잠실 지역과 또 압구정 그 성북 쪽 지역의 사이에 위치해 있는 탄천이고, 그 아래쪽에서는 물이 흐르는 것과 거의 비슷한 폭으로 거대한 콘크리트 이제 구역이 가고, 그 왼쪽으로 이제 도로가 쭉 내려가고. 여기인 사이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드린 그 탄천에 관한 얘기인데, 지금 위성 사진으로만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실제로 생태경관 보전 지역을 서울에서 열 몇 군데를 지정을 해놨는데, 여기는 철새 도래지이자 굉장히 습지가 잘 조성되어 있고 교통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땅인데, 그게 제 사이트 쪽에만 오면 딱 끊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 엄청 멀은 게 아니거든요. 저쪽에 이제 롯데타워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스 단지 확장하는 것 때문에 도로 폭을 넓히고 새로 길을 뚫으면서 계속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공사는 이것저것 하네요, 계속.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저희가 어쨌든 서울을 개발하고 서울에 살면서 이 야생동물들과 또 야생에서 채취하는 식물들이랑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왔고, 그러면 이 한천 생태경관 보전 지역 이외에도 강남 지역에 생태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공간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특히 방이동 습지라던가 이런 데가 되게 그것들이 굉장히 모여있는 딱 공간이거든요. 현재 서울에서 이런 야생 에 관한 치료를 하고 재활을 하고 관리를 하는 공간이 서울에 딱 한 군데 있어요. 거기에서 매년 1,00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고 재활 치료를 한 다음에 방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1,000개체 저희가 생각했던 건 훨씬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사실 그것도 시설이나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서울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좀 도류가 차에 치인다던가 아니면 뿌리를 잃고 고라니가 밖에 이제 꽂혀 있다거나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인간이 자연을 생각하지 않고 도시를 개발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처리하기는 어렵구나 하는 공간에서. 그래서 만약에 뭔가 이런 공간을 짓는다면 그게 어디일까라는 게 조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금 정리하는 모식도였는데, 한편에서부터 한강까지 흘러가는 이 흐름, 그리고 사람 중심, 도시적인 관점에서 잠실 스포츠 컴플렉스와 코엑스를 연결하는 그 두 선사의 정중앙에 딱 위치해 있는 이 공간이 끊겨진 자연의 흐름을 다시 회복하고, 또 인간이 도시에서 도시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도시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다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나? 만약에 이게 맞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그 두 개의 관점에 제 사이트를 두고 프로젝트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이런 건물이 만들어졌고, 이 두 번째 탄천 웬랜드는 제가 사이트에서 택한 접근 방식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일단 저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어떻게 하면 자연의 복구를 회복시킬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와 그렇게 만들어진 습지를 연결하는 무엇이 들어와야 될까. 그 습지대 앞쪽에 형성이 될 새로운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 사이트 플랜인데, 아까 사진에서 보시던 거대한 콘크리트 블럭은 사라지고 패스와 그 다음에 조그맣게 보이는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된 건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게 사실 저희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생태계 형태 중에 제일 많은 생물 자원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예요. 이유는 당연히 물이 굉장히 깊은 데서부터 물이 아예 들어오지 않고 건조한 땅까지 굉장히 한정된 환경 안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한천 상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습지대가 잘 조성이 된 공간이기 때문에 한천과 한강의 흐름 사이에서 그러면 이 콘크리트 블럭을 가지고 다시 습지부터의 생태계 전환을 한다면 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서 습지를 조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게 이제 기존에 있던 콘크리트 블럭이에요. 그 위에 이제 차량이 주차가 되고, 지금 보시면은 저 습지가 사실은 완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970년대 당시에 굉장히 두목고구식으로 조금 시공이 진행된 점도 있고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굉장히 두꺼운 콘크리트 블럭과 그 아래에 있는 이제 자갈 골재 그리고 그 아래 흙이 저런 식으로 쌓여있던 땅인데,
그게 아래처럼 변화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가냐면 콘크리트 블록을 우선 순차적으로 잘게 쪼개요. 네. 잘게 쪼개게 되면 저희가 아, 한국 ICA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순환형 골재. 네네. 그래서 순환대를 이제 메쉬망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돌망태라 그것들을 그러지. 싹 네, 이게 실제로 자연형 소환형 공법을 만드는데 쓰이는 기법이거든요. 큰 자갈이나 그리고 돌덩이 같은 것들을 메쉬망 안에다 집어넣어서 음. 방둑에다가 쌓아놓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생채망이라고 해서 잔디망 같은 거 아니면 흙을 부어 넣어서 그게 자연스러운 습을 형성하러 거기에 이제 식물들이 붙는 형식인데 그거를 거의 비슷하게 차용을 해서 저런 원형의 섭들이 형성이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위쪽에 거대한 콘크리트 블럭이 있었던 것과 다르게 물의 흐름에 맞춰서 저 조그만 원들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방향이 바뀌고 새로운 물길이 생겨. 그럼 그 과정에서 저게 단순히 그냥 제가 처음에 만든 원형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는 토양이 퇴적이 돼서 거기에 식물들이 자라나고 또 어디에는 빠른 물살 때문에 토양이 침식이 돼서 거기에는 또 식물이 살지 않지만 또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생태계의 모습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흙대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이 습지대의 특징이에요. 이 콘크리트 덩어리를 사실 그냥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독성이 너무 심해요. 독성이 너무 심하고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데 그래서 콘크리트 케이싱 안에다가 이 메쉬에 집어넣은 콘크리트 순환 골재를 집어넣고 그 위에 이제 산성 비료와 그다음에 이런 알칼리성을 중화시켜 줄 수 있는 미생물들, 또 식물들을 식재를 해서 이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천천히 중화되어서 나중에는 그냥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밖에 있는 것들은 이제 기존에 여기 아래쪽에 골재로 사용이 되었던 자갈들 집어넣어도 크게 독성을 가지지 않는 친구들이 이 콘크리트 케이싱 밖에 간 형태로 붙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뿌리가 자연스럽게 퇴적이 되고 식물들이 식재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제 풍경이 이런 풍경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고 심지어 막 20m 자라나는 버드나무가 자랄 수 있을 정도로 축한 토심도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채롭게 공존을 하고 그 사이에 지나가는 저 패스가 사람과 또 동물과 다양한 새들까지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서 만들어진 그 습지와 도시를 잇는 플랫폼이자 사람들이 산천공원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고 도시와 도시를 건너면서 바라볼 수 있는 플랫폼이자 브릿지로서의 공간이고요. 제 건물이 이 습지와 도시를 연결하는 하나의 플랫폼이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 플랫폼, 그 도시에서 습지로 내려가는 그 과정 중에서 사람들이 그런 어떤 경험을 해야 될까? 또 무엇을 보고 어떤 걸 느껴야 할까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람들한테 저희가 공존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자연이랑 공존하세요 하면은 사실 누가 하겠어요. 그냥 이게 뭐죠? 할 텐데 이거를 건축적인 시퀀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는 없을까? 저희가 막 안에 보면은 무조건 공존해야 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관계를 가질 수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거 생각을 한번은 하기를 바랬어요. 건축가로서 또 디자이너로서 대중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디자인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조금 재밌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샤르 블럭에다가 제가 지금 산천 제 사이트에서 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물을 한번 쫙 흘려봤어요. 저는 사실 이게 다양한 갈래로 물갈래가 나눠지면서 이렇게는 고정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서만 엄청나게 다양한 물길들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가운데 공간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위에가 주저앉으면 우프 파인 모양이 생기더라고요. 그쵸. 움푹파인 모양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이 가운데에 딱 섰을 때는 주변에 보이는 풍경은 잠시 사라지고 집중하게 되는 거는 저렇게 생겨난 새로운 구멍들 그 안쪽 또 아래 바닥 쪽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건물은 이제 부분이 저렇게 움푹 파여 있어요. 사람들이 그 잠실 쪽에서 또 코엑스 쪽에서 건물을 따라 감싸는 다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 지금 보이는 저 가운데 공간, 야외 공간 위에 딱 서게 돼요. 주변에 보이고 있던 높은 이제 건물들, 낮은 건물들, 차도 같은 것들이 조금 시야에 사라지고 집중하게 되는 거는 세계 원을 통해서 보이는 건물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를 아래로 내리면 아래쪽에 보이는 제가 새로 형성한 탄전 습지가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존이란 걸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제일 효과적인 건 사람들한테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프로그램이 야생동물 보호센터이자 또 재활관리사가 될 수 있는 보육센터입니다. 그러면 잠실과 코엑스부터 넘어와서 이 탄천 공원으로 가기 위해서 또는 도시에서 도시로 넘어가기 위해서 제 건물을 방문한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관리를 하고
구조를 하고 또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고 자연과의 관계 이런 식으로 공존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일상적인 생활에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랬어요. 전체적인 시퀀스가 지붕으로 한번 브릿지를 타고 들어와서 다시 이제 탄천 공원으로 내려가거나 또 다른 브릿지를 통해서 다른 도시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양쪽에서 이제 감아 들어오는 브릿지가 있고 지금 가운데 있는 2층 공간에 보시면 삼각형 모양의 빈 땅이 하나가 있잖아요. 거기가 위쪽에 있는 루프, 퍼블릭 그린 루프랑 같은 레벨에 있는 야외 공간입니다. 네, 거기 두 개가 같은 공간인 거고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 건물에 들어왔을 때는 야외 저 가운데 그린 루프로 맨 처음 도달을 하고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세 개의 입구를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제일 큰 원에는 이 야생동물 센터 관련 시설들이 그다음에 중간에 원의 사이즈는 이제 교육 관련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네. 제일 위쪽은 이제 도서관이랑 라운지 같은 공간들이 원을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2층 플랜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에서 건물을 살짝 감으면서 들어오는 출입구 동선이 있고요. 좀 들어왔을 때 처음에 다 도달하게 되는 건 그린 루프 공간이고 그다음에 이 그린 루프에서 그냥 나갈 수도 있고 또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선택을 해서 자연스럽게 위쪽에 있는 그 야생동물 보호센터와 다른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였고 왼쪽이 이제 가운데 그린 루프에 딱 섰을 때 한가운데 공간 때 보이는 풍경이고 그러면 사실은 저 잠실종합운동장 앞에 한쪽 도로가 크게 하나 가거든요. 네. 그리고 작은 건물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은 잠시 가려지고 보이는 건 이제 건물 내부 아래쪽에 집중하게 되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려왔을 때 건물하고 제가 아까 만들었던 생태계 산천 습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그 아래층 1층이고 여기 주목할 거는 저 리해빌리테이트 그라운드라는 공간이에요. 네, 그게 재활하는 공간인데 저거를 가장 큰 원으로 잡았고 저희가 조금 상징적인 이유는 뭐냐면 야생동물들 치료를 하고 재활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쵸. 이게 실내에서가 아니라 실외에서 이루어져야 할 거고 저는 그 활동 자체가 단순히 이제 수의사들과 재활치료사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원을 중심으로 위쪽에는 이제 뭐 수술실이라던가 하는 공간, 워킹 공간들이 있는 거고 원의 안쪽 아래쪽에는 보시면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이제 소광장과 로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 큰 원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그 안에서는 조금 제 건물 안에서의 다른 의미의 공존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면 이런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또 그걸 보러 온 사람들이 한데 묶여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랬고 네. 사실은 안에가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야외 탄천 습지랑 수중 공간이에요. 근데 저기는 흙으로만 채워져 있는 공간이거든요. 네. 건물이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유선형으로 떠 있는데 저기만 전체적으로 땅에 맞닿을 수 있게 배치를 생태계를 구성했던 케이싱 안에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들어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물이 안쪽으로 스미지 않고 저기만 독자적인 용치 생태계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안에 야생동물들을 구조를 하고 치료를 하는 공간들, 또 맨 오른쪽에 교육을 받는 공간, 그다음에 그 가운데 사람들과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과 또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엮일 수 있는 뭔가 공존의 땅과 같은 재활치료 공간도 제일 큰 원을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보일 거라고 예상을 했고 안쪽으로 최대한 사람들이 시선이 들어오고 건물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그 밖으로도 시선이 갔으면 해서 사람들이 가운데에서 볼 때 습지 건물 프로그램을 통해서 습지까지 시선이 갔으면 해서 최대한 유리를 좀 투명하게 활용을 해서 들어와 있고 제일 바깥에 있는 루버가 그래도 그 킹 공간과 바깥쪽에 있는 퍼블릭 공간을 조금 구분을 해주는 장치 정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내 프로젝트를 조금 상징하는 이미지일 것 같기도 해요. 가장 큰 원인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가장 큰 건 로비 쪽에서 야생동물 보호센터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저렇게 자연스럽게 공존을 하고 같이 이 한 공간에 있는다라는 느낌을 제 건물에서도 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이랑 조금 대비되는 이미지인데 어쨌든 저는 제 건물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습지와 또 그걸 잇는 플랫폼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방식으로 자연과 관계를 맺을 수 있구나. 인간만이 지배종이 아니라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같이 사용하는 땅이고 그럼 우리가 이러한 자연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노력을 했을 때 새로운 도시 환경을 또 건강한 도시 환경을 저희 후세에게 전달을 해주고 또 후대를 위해서 새로운 도시를 위해서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공존의 땅이라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설명 잘 들었고 제가 그 졸업작품전 가서 패널 읽으면서 이해했던 내용보다 좀 더 깊은 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졸업 전시 준비하면서 엄청 큰 의욕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래서 학기 초부터 정말 거의 매일 밤새듯이 하면서 사실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힘들더라고요. 힘들다는 게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제 에너지가 고갈이 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졸업 전시가 아무리 조금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특히 초반 단계에서는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찾아보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유를 가지고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한 과정들이 졸업 전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더 여유 있고 하지만 깊이 있고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고 싶은 열정으로 프로젝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프로젝트 사이트가 되게 좋았던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렇게 좋은 사이트를 찾는 노하우나 방법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졸업 프로젝트는 특히 저희 주제가 안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주제를 찾아오니까 주제도 본인이 찾아야 되고 그 주제에 맞는 사이트도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사이트를 먼저 찾고 거기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얘기들에 집중을 하면서 주제를 잡아나가는 것과 내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큰 주제를 잡고 그거에 어울리는 사이트를 찾는 건데 저는 사실 왕도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의 깊게 저희가 살고 있는 주변을 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은 해요. 이 사이트도 제가 되게 자주 자전거를 타러 가던 공간이었고 갈 때마다 왜 저런 공간이 있지라고 품었던 공간이어서 제가 나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도시와 자연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럴 때 문득 이 사이트가 생각이 난 거거든요. 사이트를 먼저 찾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도 있지만 본인이 프로젝트에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이거를 표현을 하고 싶다면 그 주제를 위해서 도시를 돌아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 그냥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과 도시 풍경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